이어서 전기전자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수요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오랜만에 신규 수요처가 발생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정체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IT 제품의 출하량 자체도 이제 정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량이 굉장히 지금 이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상향되거나 그리고 이제 변화가 하면서 수요 업종이랑 종목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에 OLED를 이제 최초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이어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기기로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에 앞서서 일단 가장 중요한 IT 제품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이 그럼 과연 내년에 어떨 거냐라는 걸 잠깐 점검해 드리고 가면, 저희는 일단 내년에는 기저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정도 겨우 반등 나오는 11.6억 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수요 자체가 좋다기보단 말 그대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1.6억 대라는 출하량 자체는 코로나가 있었던 해인 2020년 13.3억 대 대비로도 10% 정도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스마트폰이 다시 뭐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올라올 수 있는 핵심으로는 두 가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쪽이랑 중국 쪽 보고 있고요. 동유럽 쪽은 좌측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성장 폭이 엄청났어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3%, 23% 뭐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그 전쟁 여파로 인해서 역성장 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역성장을 기저로 내년에는 그래도 성장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22년의 역성장 폭이 컸습니다. 22년 역성장 폭을 보시면 막 마이너스 18%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올해 기저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올해 기저효과는 생각보다 좀 덜했죠. 근데 덜했지만 그래도 지금 역성장 폭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2% 정도의 로우 싱글 정도의 역성장 폭으로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드디어 좀 성장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 채널 재고가 워낙에 소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웨이 귀환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광군제나 광군절 때 스마트폰 판매 나쁘지 않았다는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조금 돌아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내년 중국 시장은 기저효과 누리면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난 한 2년에 높은 역성장이었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였으니까요. 이것들을 좀 벗어나서 성장세로 오랜만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IT 수요 자체가 지난 2년 대비로는 나쁘지 않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회가 발생하는 구간으로는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탑재가 있겠죠. OLED 응용처가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유의미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먼저 이쪽을 좀 보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태블릿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출하량 측면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대충 12억 대 내외 정도로 본다면 태블릿은 끼케야 연간 1.6억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레벨이죠. 근데 이거를 출하 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 스마트폰은 6인치, 태블릿은 10인치, 노트북은 15인치로 이제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하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스마트폰의 40%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거의 스마트폰이랑 유사한 출하 면적을 보이고요. 그래서 출하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이 태블릿과 노트북 쪽에 만약에 OLED가 탑재되어 나간다면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이 OLED를 채택하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으로 조금 환산해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뭐 2.2억 대, 이제 아이패드가 5천만 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출하량인데, 애플이라는 업체는 인더스트리 평균 글로벌 대비 태블릿을 되게 잘 팔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출하량
출하량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아까 전에는 글로벌 평균으로 12억대 대비 1.6억대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2.2억대 대비 아이패드가 한 5천만 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되게 많이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출하 면적으로 환산을 하셔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출하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이 태블릿에다가 OLED를 탑재한다는 게 유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아이패드가 탑재돼 나갈 거고 향후 2, 3년, 3, 4년에 걸쳐서 모든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노트북에도 OLED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플의 그 아이패드 탑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OLED가 대면적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 노트북으로 가면서 이제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면적이 커지는 과정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 어디냐를 생각해 보면 OLED 소재 쪽은 당연히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OLED가 이제 면적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경우에도 층수가 높아지거나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OLED 소재의 상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김현수 위원 쪽이 커버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나 아니면은 기판 쪽에 대한 수혜로는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BH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혹은 향후 2, 3년 외형 성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인용 기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AI 칩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NPU라는 이 반도체는 사실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쓰시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다 AI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거든요. 기가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AI가 사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가 언급된 이후에 지금 올해 하반기 및 내년에 출시할 삼성, 퀄컴, 인텔, 그리고 이제 AMD 같은 모든 CPU나 AP에는 기존 대비 더 고도화된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 그리고 AI 이미지를 복수의 연산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비 더 고성능 및 아니면은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AI를 디바이스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일들이 내년에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퀄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AP가 이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NPU라는 이 아이템 자체, 반도체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돼서 그리고 기존 대비 더 고도화된 NPU들이 들어가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칩 자체가 대면적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달라붙어야 되는 수동 부품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수동 부품은 MLCC가 되겠죠. MLCC 같은 부품들도 더 초소형, 고용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AP 자체가 커지면서 반도체가 대면적화되면 당연히 패키지 기판이나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MLCC 탑재량 자체가 늘거나 혹은 탑재량이 못 늘더라도 기존 대비 면적이 더 기판에서 차지하는 AP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머지 공간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공간에 탑재되어야 되는 MLCC나 이런 제품들이 더 작아지거나 작아지면서 고용량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MLCC 쪽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Q 아니면 P 양측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MLCC 업체들도 해당 관련해서는 직접 수혜는 아니지만 간접 수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BH가 내년 아이패드 OLED 탑재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매출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는 그림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우측 차트에 이제 아이패드가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과 현재 아이패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추정 매출액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BH라는 업체가 연간 매출액 1조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836억이나 뭐 1868억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뭐 이게 상전벽해 수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찌됐건 신규 수요처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 그치지 않고 맥북이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은 아이패드와 맥북의 합산 금액, 기판으로 환산한 금액은 아이폰을 뛰어넘거든요. 이 정도의 시장이 향후 2, 3년, 3, 4년 내에 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히스토리컬 PBR 밴드상으로도 거의 지금 최하단에 붙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단기, 중장기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기대되는 온디바이스 AI의 간접 수혜주예요. 패키지 기판 쪽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고 MLCC 쪽에서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MLCC 같은 경우에는 바닥 통과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했거든요. 일본 업체들 뭐 타이오덴이나 무라타 같은 업체들은 이제 수주액이랑 수주 잔고액을 공개하는데, 이 수주액이 돌아서는 타이밍과 삼성전기의 매출액이 돌아서는 타이밍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무라타나 타이유덴의 YOY 수주액이 지난 2021년 1분기, 2분기 역성장 YOY로 마이너스 찍은 이후에 지금 2년, 3년 만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MLCC도 큰 사이클 안에서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수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체질 개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FCBGA라는 아이템은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서버 쪽이나 전장 쪽 이런 쪽이 매우 중요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시면 불과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관련된 매출액이 굉장히 적었죠. 전장 같은 경우에도 5% 미만이었고요. 근데 이미 올해 기준으로 20%를 초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시작한 서버도 벌써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개의 합산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질 개선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가 뭔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 AI 관련된 수혜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MLCC의 바닥 통과, 그리고 전체적인 MLCC나 패키지 기판의 업그레이드에 간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체질 개선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히스토리컬 PBR 밴드 최 하단에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흐름은 우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기전자 쪽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